예, 안녕하십니까. 손현정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 내가 결혼을 권하는 이유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미 제가 그것과 관련된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내가 결혼을 권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 나이 들어 외롭지 않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저는 독일에 살고 있지만 제가 코칭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젊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뭐 "자식을 낳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위 딩크족,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결혼은 도박이다.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결혼한 분들이 그렇게 나와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고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호텔에 가서, 그쵸? 묵으면 호텔 후기를 씁니다. 근데 호텔에서 웬만큼 만족하면 후기를 쓰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그냥 만족하면 '웬만큼 만족한다.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 이 정도면 후기를 쓰지 않아요. 후기는 언제 씁니까? 내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서비스가 안 좋았을 때 후기를 굉장히 길게 씁니다.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내가 정말 서비스를 잘 받아서 후기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정말 눈물 나오도록 감사할 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텔 후기를 보면 좋다는 사람이 100 명이라도 싫다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싫다는 분들은 굉장히 노골적이고 자세하게 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에 웬만큼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안 쓰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결혼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때, 자신이 생각하던 그런 결혼 생활과 현실이 많이 다를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호텔은 정말 안 좋고 서비스가 안 좋다."라고 굉장히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그 호텔을 경험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죠. 내가 직접 가 봤을 때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통계가 아니에요. 물론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지만 잘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혼하는 분들이 또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에 내가 갔는데 서비스가 웬만큼 좋고 만족하면 후기 안 써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웬만큼 만족하고 또 재혼해서 웬만큼 만족하면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어쩌면 몇몇 소수가 정말로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결혼 생활에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 자신의 과거의 연애나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웠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아니면 주위에 불행한 결혼을 하신 분들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뇌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세뇌는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불행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은 뭐 통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통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당신의 인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남성의 수명이 뭐 평균 수명이 85 세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85 세에 죽습니까? 아니죠. 뭐 40 세에 죽는 사람도 있고 100 살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하고 통계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두 쌍 중에 한 명이 이혼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뭐 이혼율이 가장 높고 뭐 다 그런 통계는 내 인생하고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싶은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자신감이에요. 나는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확신과 신념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본 경험이라든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게 결국은 특히 결혼은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의 결혼 생활. 그래서 연애 심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결혼 정년기를 지난 많은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싱글로. 그리고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왜 여태까지 결혼 안 해?" 근데 그분들이 멀쩡해요. 괜찮아요. 제가 코칭하시는 분들도 그래. 멀쩡해요. 괜찮아요. 능력도 좋고 뭐 예쁘고 어디 가나 흠잡을 데가 하나가 없는데 결혼을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아직 인연이 없어요." 근데 인연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내 안에 벽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랬으니까 늦게 결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심리의 벽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내가 없앨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성내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대면서 "요새는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해서 더 불행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그죠. 그런데 한마디로 그래요. "불행한 결혼보다는 싱글이 나아요."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싱글보다는 행복한 결혼이 나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 날개를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다. 내가 비로소 내 짝을 만날 때 우리는 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난 정말 행복해." 뭐 나는 뭐 한 행복한 결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몇 번 하나 그런 거를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잡지 쪽에서 뭐 일 주일에 몇 번 한다. 그게 행복한 결혼이 아니에요. 행복한 결혼은 부부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집안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나죠. 그것이 남자거나 여자거나. 근데 둘이 맨날 싸운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불편하니까. 그래서 불행한 결혼은 성공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한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내가 마음을 바꾸면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어요. 저에게 코칭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되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혼이 사회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라리 이혼이 좋다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그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낫겠지만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면 돼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 그것을 내가 가슴앓이를 해서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개인에 따라서 내가 깨닫는 방법의 그런 어떤 길일 수는 있지만 인생에서 우린 누구나 자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 생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아니면 지금 돌싱이신 분들은 돌싱이나 싱글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천생배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만나십시오. 대충 만나지 마시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다. You don't marry someone you can live with. You marry the person you cannot live without. 그렇죠?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얼마가 되셨든 재혼을 생각하시든 뭐 결혼을 생각하시든 진짜 진정한 결혼은 그 사람 없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많이 퇴색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결혼은 불행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상대가 나한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실연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갔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버리고 갔다. 그래서 다시는 사랑을 안 한다. 사랑은 고통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사실은 어떤 사랑이나 사랑은 내가 나를 만나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나를 만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셀프 러브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자체가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핑계로 해서 이 아름다운 사람을 핑계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을 핑계로 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를 무한하게 사랑합니다. 그 상대를 신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내가 신이 되는 거고 그 순간 내가 사랑할 때 내가 그 순간 내가 신이 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무슨 이성일 수도 있고 대상이 자식일 수도 있고 대상이 강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랑을 유지를 못하죠. 유지를 못하고 그래서 내가 내 눈 찔렀다는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이 사실은 내가 내 눈을 찔렀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신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지가 안 되죠. 유지가 안 돼. 유지가 안 돼.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눈 찔렀다." 계속 자기 눈을 찔러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상대가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다. 내가 신이죠. 내가 신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조건과 환경,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경제적인 지위, 뭐 내가 가진 외모, 뭐 그런 것들로서 상대를 찾는 것은 결국 여기 써 있는 대로 누구하고 같이 살려고 결혼하는 거죠. 외로우니까.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은 물론 살다 보면 굴곡이 있겠지만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 없이 맞춰서 결혼하면 조건과 환경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가 돼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놀라거나 못 알아듣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제가 코칭하는 내용들은 꽤 많이 달라요. 음. 여러분 제가 결혼 코칭을 보통 새해 초에 늘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지 안정되고 부자도 됩니다 사실은. 요새는 자식 안 낳겠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딩크족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아직 젊은 분들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30-40 대는 자신이 평생 그렇게 살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70대 되고 80대 됩니다. 우리나라 딩크족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뭐 몇 년 안에 생긴 거예요. 그분들이 아직도 나이가 30-40 대입니다. 30-40 대는 뭐 체력적이나 경제적으로 좋은 나이예요. 그쵸? 아직도 잘 돈 벌 수 있고 아직 나가도 어 꽤 멋지죠 30-40 대는. 여성분들도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뭐 40대 돼도 믿으면 뭐 20대 같죠. 예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은 이제 최근 한국 이야기고, 제가 사는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사회가 한 3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게 결국 사회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한 세대가 앞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딩크족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지금 30년 후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독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40대에 결혼 안 하고 결혼하시고 딩크족들, 결혼했지만 자식을 안 낳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지금 70대가 되셨는데 사람들이 그러죠. 자식의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낳겠다. 그렇죠?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은 많으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딩크족들은 돈을 안 모아요. 왜냐하면 모을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 젊었을 때나 나이 먹어서나 사는 게 비슷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돈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모아야 되죠.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도 사고 뭐 투자도 하고 뭐 사업도 만들어서 자식에게 주려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어느 정도 키워 놓으시면 그다음에는 자식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물려줄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업이 점점 커지는 거고. 근데 딩크족이라는 것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만일에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100년을 산다고 치면 내가 자식이 없으면 100년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식이 있으면 내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200년, 300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것을 설립자가 있고 그 2세가 하고 또 3세가 계속해서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딩크족이라고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유행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회적인 전체적인 발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국이 선진국화 된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다만 저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년 뒤에 한국을 지금 말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싱글이라는 것은 결혼도 안 한 거죠.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외롭습니다. 더 외로워서 필요 없는데 돈을 막 써요. 그래서 돈을 못 모아요, 사실은 싱글이. 응? 행복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행복한 결혼을 하면 둘이 어떻게 돈을 모아서 잘 살까를 생각을 하는데 싱글은 외롭기 때문에 돈을 아무 데나 씁니다.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필요 없는데. 남자분들은 특히 필요 없는 무슨 비싼 자동차 월브로 할부 그렇게 사고 필요 없는 거 뭐 혼자 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뭐 오토바이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즐긴다. 뭐 즐기는 건 좋은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30-40 대까지만이고 50 대면 벌써 다르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 삶에 허락하십시오. 정말 이렇게 멋진 당신이
나를 만나줘서 정말 고맙다. 나하고 함께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집신도 짝이 있다는 거죠. 집신이 아니라 꽃신도 짝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꽃신이에요. 다 꽃신도 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아까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당신의 그 꽃신 짝이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눈 감고 있다. 근데 그쪽도 지금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둘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 텐데.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가 든든하게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함으로써 그 상대를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다. 그렇죠? 뭐 대학생들 길거리에서 뽀뽀하는 애들이나 일흔 여든 데서 손잡고 가는 노부부나 똑같아요. 감정은. 감정은 안 변해요. 감정은 몇 살이 되든 안 변해요. 그게 무한한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그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그게 사실은 신이 인간을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은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혜인 수녀님이 쓴 그 시 같은 것을 보면 그 속에 절절히 흐르는 내용은 신에 대한 감사와 사랑입니다. 감사와 사랑은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신이 나를 무한히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내가 또 다른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거고 사랑이라는 내가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남자들이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달도 별도 따다 주겠소."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신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가능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무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순간 우리는 신이 되는 겁니다. 남성분들을 코칭을 하다 보면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 남성의 지위라든지 능력은 경제력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아 좋은 배필을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성의 진정한 능력은 내가 어떤 여자를 무한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를 웬만큼 내 수준에 맞는 여자가 아니라 내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마님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됨으로써 소위 말해서 나보다 사회적 수준이 높은 여자죠. 그러면 내가 쳐다보기 힘든 상대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그 상대를 너무 사랑하면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사회적 지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열정이라는 겁니다. 실화도 있어요.
그게 남성이 가진 능력이에요. 저에게 오시는 남성분들에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 수준의 이런 여자"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런 결혼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타인도 성장해야 돼요. 그 상대도 성장해야 돼요. 남성분들이 내가 결혼을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은 웬만큼 내 수준에 맞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사회적 수준이 높은 여자를 사랑하십시오. 진정으로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그러면 당신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성공합니다. 그 여자와 함께 있기 싶어서.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지 않고 웬만큼 맞춰서 산다? 그러면 살아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딴짓만 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괴롭죠. 둘 다 괴롭죠. 왜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참 제가 최근에 칼렌더를 만들었는데 보셨습니까? 제가 칼렌더를 지금 안 가져왔네 여기. 음 그걸 뭐 칼렌더를 만들었는데 칼렌더를 그 디지털이 아니라 진짜 칼렌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거기에 문구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 월부터 2022년 2 월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음 성공과 관련된 그런 문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석세스 칼렌더입니다. 자 여기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성공 칼렌더라고 있습니다. 예. 이 석세스 칼렌더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3 월부터 2022년 2 월까지 돼 있고 크기가 한 15cm, 15cm 정도로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 놓기 좋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 월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또 "감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실제한다." 이런 인제 성공 문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성공 문구만 봐도 좋지만 그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비디오로 만들어서 코칭 비디오를 12 개를 만들어서 제 멤버십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어 비디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직접 칼렌더고 그것을 멤버십 12개 코칭 비디오와 해서 제가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전 세계 어디에 사시든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칼렌더는 한국의 그 휴일이에요. 그래서 그 특히 외국 사시는 분들은 가끔 한국 휴일 날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우편 배송비 다 합쳐서 한 약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2021년 여러분이 성공에 동행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제, 사회적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조건과 환경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동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칼렌더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진짜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우편으로 배송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만들었고 제가 보낼 때는 그 칼렌더 뒤에 제가 직접 사인해서 여러분 댁으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칼렌더뿐만이 아니라 성공 문구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제가 비디오로 만들어서 멤버십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비디오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어디에 사시든지 제가 우편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 다 포함해서 한 3만 원 정도입니다. 예. 저 홈페이지에 가시면 파트너 코칭이라고 제가 개인 코칭에 관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관한 것은 일반적일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일반적일 수 없죠.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코칭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파트너 코칭과 관련된 개인 코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파트너 개인 코칭의 요번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연애 심리 코칭이 있습니다. 연애 심리 코칭은 보통 여러분들이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인연을 못 만났어요." 그러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저는 35 살에 결혼했는데 20년 전에 35 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45 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25 살에 보통 결혼을 했으니까. 저는 결혼한 지 지금 20 년째가 됩니다, 올해. 그런데 사실은 인연을 못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벽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내가 마음에 벽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또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코칭을 받더라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그림 카드를 통해서 그림 카드를 통해서 연애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1대1로 그냥 이야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 아직 파트너는 없지만 내가 왜 아직 배필을 못 만났을까 알고 싶은 분들, 혹은 '왜 나는 연애가 잘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연애할 때 보면 항상 또 아닌 사람만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또 항상 실연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 그게 사실은 다른 것들이 다 잘 되더라도 그 연애에 관한 어떤 자신의 벽이 있다든지 심리가 교정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애 심리에 관한 그런 코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50% 할인했습니다. 또 제가 가져온 카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When someone loves you, they don't have to say it. You can tell by the way they treat you.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연애를 의외로 굉장히 착한 여성분들이 나쁜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올린 그 비디오 중에 "헌신하면 헌신 짝 된다." 그런 그 비디오가 있었을 텐데 그게 사실이에요. 굉장히 헌신하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헌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헌신하면 헌신 짝 돼요. 그 이유를 잘 모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사랑한다."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태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특히 여성분들은 여러분이 미스든지 돌싱이든지 그쵸? 여왕처럼 대해 주는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다. 저는 딸을 기르는 입장에서
내가 또 여자인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나를 여왕처럼 대접해 줘도 결혼하고 나면 뭐 그렇게 대접 안 해 주죠. 좀 변하죠, 마음이. 그런데 처음부터 시녀처럼 대접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돌싱인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내가 뭐 부족해서 이혼을 했다. 뭐 내가 한 번 결혼에 실패했다. 그래서 굉장히 자책도 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종류의 분들은 이혼하고 나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요, 외로우니까. 또 다른 종류의 한 분은 아무도 안 만나요. 왜냐하면 나는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과거의 그 경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사실은 둘 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무도 안 만나겠다는 그런 분들은 아직도 과거의 그 고통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용서를 못한 거죠. 그럼 내가 괴로워요. 그 아름다운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외로우니까 아무나 만나는 분들은 뭐 경험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자신을 싸구려로 자신이 취급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자신을 여왕처럼 취급하십시오. 스스로. 스스로. 그게 사실은 자존감이죠. 내가 결혼을 3번 하면 어떻고 5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 누구죠? 그분은 3번인가 4번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헐리우드 배우들 중 여배우들 중에서 3번 4번 결혼 안 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한 번 실패하면 사실은 그게 경험이 돼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아예 문을 닫고 아무도 안 만나든지 그러면 성격이 좀 모가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그쵸? 그 신랑감으로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 홀어머니 외아들 아닙니까? 그 홀어머니가 외아들을 하나 키웠으니 문을 다 닫고 그렇죠. 세상 남자들 다 안 보고 길렀으니 얼마나 꼬장꼬장 하겠습니까? 그렇게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결국 뭐 수절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과거의 고통에서 아직도 산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많이 지났잖아요. 시대가 지났잖아요. 마음을 열어두셔야 되고 근데 그 안에 사실은 그런 벽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한 번 이혼했으니까 이제는 아무나 만난다 외로우니까. 근데 이혼이 결국 한 사람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둘이 살다가 이혼하는 것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둘 다 잘못한 거죠. 그러면 내가 다시는 분명히 상대도 잘못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 같은 사람을 다시는 안 만나려면 그렇죠.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만나고 돌아다니든 결국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 거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특히 이혼을 하신 이런 돌싱분들은 새로운 다른 분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자기 성찰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면 다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울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똑같습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한다는 것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뭐 선을 100번을 보거나 내가 소개팅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되면 거기 수준에 맞는 멋진 사람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결혼을 늦게 한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결혼 코칭을 해드릴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저에게 코칭 받는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운 좋게 어떤 사람하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평생 가는 동반자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결혼식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결혼식을 얼마나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결혼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시어머니, 시부, 그쵸? 시부모님, 또 시형제들, 남편, 자식 이런 모든 관계들이 행복하게 유지가 돼야지 행복한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만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살아요. 그래서 결혼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그 결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점점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만나는 결혼이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으로 가정에서 행복과 평화가 유지되고 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하실 때 열정과 용기로서 성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